오늘은 가성비 태블릿 시장에서 새로 등장한 헤드울프의 Hpad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드울프라는 브랜드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심천에 위치해 있고 2016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서 제품들을 보니까 태블릿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제가 구매한 Hpad 5는 10.51인치의 표준 사이즈 태블릿입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열면 바로 비닐로 포장된 헤드울프 H5 태블릿의 본체가 보입니다. 비닐 포장을 뜯어주면 그레이 투톤 배색으로 된 기기 본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모습이네요. 기타 구성품으로는 먼저 설명서가 보이는데요. 반갑게도 한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너무 직역한 수준이라서 번역체의 티가 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덕분에 외국산 태블릿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겠네요. 설명서 밑에는 유심 트레이를 뺄 수 있는 핀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뒤에는 USB C2C 케이블이 하나 있고 20W짜리 어댑터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네요. 이런 걸 보면 처음부터 한국 시장도 노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체의 디스플레이는 보호 필름이 이중으로 붙어 있는데요. 사용을 위해서 첫 번째 불투명한 보호 필름은 제거해 주었습니다. 빛 반사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 끈 상태에서는 거의 거울처럼 보이네요. 전원을 켜면 헤드울프 로고와 안드로이드 로고가 함께 뜨면서 부팅이 됩니다. 초기 세팅이 뜨면 언어 선택창에서 한국어, 대한민국을 선택해주면 한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10인치 태블릿처럼 생겼는데 베젤이 약간 두껍다는 생각은 듭니다. 11인치 디스플레이인 레노버 샤워신 패드 2024랑 비교해보니 Hpad 5가 가로 세로 비율이 16:10으로 더 아이패드에 가깝게 보였습니다. 두께도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7.5mm였는데 원래 저가형 태블릿은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게도 508g 정도로 실제로 꽤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태블릿을 세워 들면은 오른쪽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몰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C 타입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거치했을 때에는 상단에 셀카 카메라가 달려 있고 양 옆에는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치 배열이 거의 태블릿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 같네요. 하나 신기한 부분은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모서리 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유선 이어폰 단자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걸 실제로 끼웠을 때 위치가 좀 어색하긴 하겠네요. 뒷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달려있고 플래시도 카메라 아래에 있습니다. 전체가 메탈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만 다른 재질입니다. 아마 통신 전파를 받기 위해서 절연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는 헤드울프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고 아래에도 헤드울프라는 제품명과 스티커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에 묻혀서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Hpad 5는 10.51인치에서 1920x1200의 풀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400니트 정도 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였고요. 주사율도 60Hz인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당연히 HDR 같은 고급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특별할 것 없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볼 수 있는 FHD 디스플레이입니다. 기본으로 보호 필름이 붙어서 나오기는 한데 이게 그냥 얇은 필름이라서 흠집이 상당히 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떼어내고 맨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사 방지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빛 반사가 조금 느껴지는데 이건 따로 저반사 필름을 붙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야 각도도 확인해 봤는데요. 정면이 아니라 양 옆에서 보아도 크게 화질 밝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서 영상 시청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의 심장인 AP로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를 탑재했습니다. 헬리오 G99는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성능으로 가성비 태블릿에 많이 들어간 AP라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은 올드큐브의 아이플레이 50 프로 맥스라든지 레노버의 샤워신 패드 2024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샤워신 패드 2024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685와 벤치마크로 비교를 해보니 멀티코어 점수도 높았고 특히 싱글코어 스코어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품 안내 페이지에서는 램이 16기가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착되어 있는 물리 램은 8기가가 맞습니다. 이게 가상 램 8기가를 합쳐서 16기가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저장 용량은 128기가이며 UFS 2.2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꽤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SD카드 슬롯도 지원하고 있어서 최대 2TB까지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밍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몇 개를 해봤는데요. 원시는 설치하고 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일단 로딩이 끝나니까 저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긴 했으며 디아블로 이모탈도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캐주얼한 게임들은 아무 무리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기를 산 가장 큰 이유는 LTE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저가형 태블릿의 성능은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데 와이파이뿐 아니라 LTE를 지원한다면 효용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아이패드보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태블릿 전용 요금제를 개통할 필요가 없이 알뜰폰, 스마트폰 회선을 하나 개통해서 끼워도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Hpad 5도 알뜰폰 회선을 하나 개통한 유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만 쓸 수 있는 태블릿 요금제와는 다르게 문자나 전화까지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화번호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따로 아이디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서브 태블릿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새 알뜰폰 유심이 데이터 5기가짜리는 거의 3,000원 미만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듀얼 심도 지원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유심을 2개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pad 5는 처음부터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수용 레노버 태블릿처럼 복잡한 반고라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 활성화할 때 언어를 한국어로 세팅하면 모든 메뉴를 한글로 쓸 수 있습니다. 반고라 부담 때문에 외국산 저가형 태블릿을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 부담 없이 한글로 된 구글 UI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저가형 10인치 태블릿은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글로벌 버전답게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해서 최대 풀 HD 해상도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도 1080p 해상도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동영상 스트리밍 전용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요. 3.5파이 이어폰 단자도 있으니까 인터넷 강의 듣는 용으로 쓰기도 괜찮겠네요. 아쉬운 점은 일단 저가형 태블릿답게 전용 펜을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 키보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없어서 키보드가 필요하면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460g대인데 이 기기는 508g으로 10% 정도가 더 무거운데 무게중심의 차이 때문인지 체감되는 무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배터리가 8500mAh로 상당히 고용량이 들어가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배터리 용량이 작더라도 가볍게 하면 어땠을까 싶네요. 태블릿도 확실히 지문 인증이나 얼굴 인증이 있는 게 편한데 Hpad는 생체 인증을 지원하지 않아서 핀번호나 패턴으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진 태블릿을 켤 때에도 노크온 기능이 있으면 편한데 이 부분도 지원하지 않아서 전원 버튼을 직접 눌러서 켜주거나 아니면 기기를 들어 대기 모드 해제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음량이 큰 편이긴 했지만 음질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인터넷 강의 들을 정도는 되지만 음악 감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E 모듈이 있다 보니 내비로 쓰는 걸 고려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내비게이션의 위치 확인에 중요한 나침반 센서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GPS 센서만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조금 낮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헤드울프 Hpad 5, H5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인치 표준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LTE 모듈이 탑재되었고 풀 HD 해상도를 지원하며 완전 한글화된 태블릿의 가격이 15만원.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가성비 있는 기기인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기존의 11인치 표준 사이즈에서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었던 레노버 샤워신 패드 2024와 비슷한 가격대인데 AP의 성능은 조금 더 높아진 수준이고요. 직구에서 싸게 구매를 하면은 반고라 작업이 필요한 레노버 기기들과 다르게 헤드울프는 직구를 하더라도 원래 글로벌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한글을 지원하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더 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라서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지원도 언제까지 잘해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자기기들은 5년 넘게 쓰기 쉽지가 않고 특히 이런 가성비 기기들은 3년만 써도 잘 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AS 생각을 포기하고 구매하시는 게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아이패드 한 대를 수리하는 가격으로 이 Hpad 5를 새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렴하고 성능 좋은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으며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